네, 안녕하십니까. 자, 3월달 3, 4월 과정이죠. 학교는 첫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 학원을 떠나서 동강 들으시는 분들은 특히 2월 중순께 3월달부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인모 게시판 글을 보니까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고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염려해요. 야, 3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과연 동차 합격할 수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바로 그 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달부터 시작하건 아니면 1월달부터 시작했던 또 이 중에서는 작년 11월달부터 입문과정 시작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실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지금부터 하더라도 동차 합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월, 4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 29일이 신날이잖아요. 보통 저희들 과정이 2개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차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를 듣잖아요. 다음에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 강의를 들어요. 복습하고요.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요. 몇 바퀴 들어갑니까? 8번요. 8회 독이면 시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3월달부터 전혀 늦은 게 아니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동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공인모는 강의를 꾸준히 하면서 지켜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강의를 올리잖아요. 매주마다 올리게 되면 이 강의 조회수를 보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잖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예를 들면 1교시 때 500명을 든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계속 500, 500, 500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2교시는요. 350명이 수업을 들어요. 150명이 공부를 안 해요. 3교시는 더 빠져요. 황당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얼마? 한 330명 되고요. 기가 막힌 거는요. 4교시 때는 또 올라가요. 한 350으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갭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500이 들었다고 본다면 꾸준하게 들어야 되는데 2교시 때 한 30% 가까이 떨어집니다. 강의를 안 들어요. 3교시 더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로 동착이 될 수가 없어요. 1차도 되기 어려워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절대 강의는 빠지시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강의를 첫 강의만 듣고 빠지고 안 들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결론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자, 합격에 대해서 절박하지가 않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절박하다면요. 강의를 더 듣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심이 절박하다면요. 공부를 더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 경우를 예를 든다면 제가 23살 때 중개사를 합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절박했습니다. 사실 7월 달에 공부를 다 해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미치겠더라고요. 공부 안 될 때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시험은요.
그때 9월 달에 9월 중순께 시험을 쳤고 지금은 10월 달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시험이 꼭 2달 남았는 거야. 2달 남아서 도저히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잡으려고요. 제 평생 처음으로 혈서를 썼어요. 혈서. 예. 그때 쓴 글이 지금도 생생히 떠올라요. 예. 예. 살아서 권력을 받느니 차라리 분투 중에 쓰러짐을 택하리. 예. 7월 달에 보여드릴게요. 예.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예. 저는 절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2학년 원래 끝을 봐야 돼. 절박해야 됩니다. 절박하다면 동기부여가 분명하고요.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에도 동차 합격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자 강의도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예. 복습은 어떨까요? 예.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꼭 들었다면 예. 강의 들은 만큼 복습 관리를 하게 되면 동차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나 동강 들으시는 분들이나 항상 강의를 들었다면 절대 복습마저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동차 합격은 한결 수월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부산에 IT 회사가 있어요. 실적이 아주 좋아요. 그 회사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본 책에서 본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그 IT 회사의 이 사훈이 참 제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사훈이 뭔가 하면요. 그 회사 딱 들어가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사무실 벽에 사훈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MIRI 미리 이 회사는요 일을 절대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요 미루는 법이 없어요. 또 그 회사 사장은요 봉급은 절대 제 날짜에 안 줘요. 어떻게 주지? 미리 주거든요. 예. 미리 줘요. 항상 그 회사는요 봉급날 5일 전에 봉급을 미리 줍니다. 그러면 5일 빨리 받아보세요. 똑같은 돈인데 직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오를까요? 힘이 팍팍 생깁니다. 거기서 얻은 바가 있어서 제가 지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면서도 절대 집세만큼은 월세만큼은 제 날짜 안 줍니다. 예, 미리 하루 당겨서 항상 그 전날에 입금을 시켜주거든요. 예. 그게 더 신뢰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공부도 미루지 마세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예. 그래서 특히 복습이 있죠. 복습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예. 복습 밀려버리면 습관이 돼버려요. 그럼 점점 여러분들은 고통은 커지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3월달부터 지금부터 8개월 남았잖아요. 8개월 제대로 하시면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지켜주시면 설령 3월달 처음 공부해도 동차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3월달부터는 힘을 내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 몇 장 받으셨습니까? 3장이죠, 3장. 그 중에 표가 나와요, 표. 자, 이 표를 보시면 제목이 부동산학 개론 최근 3년간, 그러니까 30회, 31, 32회죠. 최근 3년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한눈에 보기 좋게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원래 어디가 중요한지 어떤 문제 나올지 미리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표를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교론이 또 전체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자, 학교론은 크게 세 개 편이죠. 제1편 보시면 부동산학 총론이 나와요. 내려가서 제2편 강론, 뒷페이지 보시면 3편 감정평가론, 이렇게 3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편부터 봅니다. 1편. 자, 총론인데요. 여기다가 괄호 적어줘요. 3 적어주고. 적으시면 계속 세 문제가 꾸준히 나와요. 세 문제. 자, 오른쪽 목차를 보시면요. 크게 두 개장이죠. 1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2장 부동산 특성입니다. 그러면 자, 개념 분류가 최근 시험은 3년 동안 꾸준하게 두 문제 나오잖아요. 30회 두 문제, 31회 두 문제, 32회 두 문제. 그럼 이거 공통점은 뭡니까? 30회 때 토지의 용어, 31회 토지의 분류, 32회 토지의 분류. 토지의 분류가 매년마다 계속 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30회 때 부동산 개념 출제가 되었죠. 한 문제. 근데 31회 안 나왔잖아요. 32회 안 나왔잖아요. 원래 타이밍입니다. 원래 이제 주체들이 개념 내야 되겠네.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험은 역시 부동산 개념 나오면 좋아요. 득점할 수 있으니까.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 한 문제, 분류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2편 내려가죠. 강론입니다. 강론은 모두 6개 장인데요. 자, 1장 부동산 경제론, 2장 시장론, 3장 정책, 4장 투자론, 뒷페이지 보시면요. 5장 금융, 6장 개발관리론입니다. 6개 파트예요. 이제 하나씩 봅니다. 먼저 1장 부동산 경제론은 또 목차가 두 개죠. 1번 수요공급 이론, 2번 경기변동 이론. 그러면 1번 수요공급에다가 괄호 4에서 5 적어주고 주로 4문제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수요공급에다가 제목에다가 별표하시고요. 별표는요 핵심 단어입니다. 한 5문제쯤 나온다면 핵심 파트가 되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근 3년 30회 때 4문제, 31회 4문제, 32회 5문제 주로 8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30회 때 보게 되면 자 항목이 4개 있죠. 4문제. 첫 번째가 수요 공급 전반적인 문제, 두 번째가 가격 탄력성, 세 번째, 네 번째가 굵은 글씨 전화기 되어 있죠. 얘가 바로 계산 문제. 전화기 표시가 굵은 글씨가 한눈에 보기 쉽도록 계산 문제를 나타냅니다. 계산 문제가 탄력성과 균형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30회 시험만 보더라도 탄력성 문제가 2문제씩이나 나왔잖아요. 탄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31회 때 계산 문제가 균형 가격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32회 때에도 계산 문제 2문제 나왔죠. 탄력성과 균형 가격입니다. 그럼 공통점이 보이잖아요. 수요공급에서는 항상 탄력성과 균형 가격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예. 계산 문제만큼은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또 32회 때 시험을 보니까 4문제 중에서 5문제입니까? 5문제네요. 자, 가격 탄력성 또 탄력성 계산 문제 해서 탄력성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요. 균형 가격 결정 문제가 화살표 2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1문제. 균형 가격 3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작년 시험은 탄력성과 균형 가격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앞부분은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올해는 뭐지? 앞부분에서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1월달, 2월달 공부를 했겠지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들어보셨죠? 이게 중요한 파트인데 작년에 건너뛰었잖아요. 올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목차 2번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은요, 괄호 1 적어주고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30회 때 0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다음에 어김없이 두 문제가 나왔죠. 다음에 32회 때 한 문제 나왔고요. 32회 때는 거미집 이론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참고로 거미집 이론 계산 문제가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이 문제는요, 매년마다 안 나와요. 몇 년마다 가끔 나와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 계산 문제를 올해 매달린다면 엉터리 공부야. 이건 원래 나올 확률 거의 희박합니다. 가끔씩 물으니까요. 이런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경기 변동 묻게 되면 물론 경기 변동 종합 문제는 묻거나 거미집에는 이런 문제는 묻겠지. 그래서 원래 경기 변동은요, 계산 문제 넘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2장 시장론 내려가죠. 목차가 두 개죠. 1번 부동산 시장, 다음에 2번 입지 공간 구조론입니다. 먼저 시장에다가 괄호 1에서 2 적어주고요. 한 문제, 많을 때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로 한 문제 보시면 돼요. 자, 시장도 30회 때 0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어김없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32회 때는 효율적 시장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최근 시험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오른쪽 여백에다가 요거 적어줘요. 얘가 뭐라고 했죠? 샤프시가 계산 문제, 정보가치. 자, 정보가치 계산 문제가 최근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점점점 타이밍이 높아집니다. 확률이.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정보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를 눈독을 들여야 됩니다. 이 장 입지 공간 구조론은요, 괄호 2에서 3 적어주고 주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최근 시험은요, 입지 공간 구조가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30회 때 4문제가 나왔고 31회 2문제가 나왔고 32회 때는 무려 또 4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 비중은 좀 다운되겠죠. 올해는 좀 다운될 거예요. 그러면 자, 전화기가 보이잖아. 계산 문제가 공통점은 입지 계수. 계산 문제가 꽤 나왔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특히 자, 여백에다 메모합니다. 소매 인력 법칙과 확률 모형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허퍼의 확률 모형, 얘가 또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는 항상 A급이야. A급인데 최근에 3년 동안 안 나왔잖아요. 원래 확률이 정말 높아요. 이런 패턴을 읽어야 됩니다. 다음에 3장 정책 내려가죠. 부동산 정책은요, 괄호 5 적어주고 5. 주로 5문제가 잘 나옵니다. 역시 정책에다가 별표하시고요. 5문제라면 핵심 단원이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험은 정책에서 쏟아져서 30회 때 무려 8문제, 31회 때 무려 8문제, 엄청납니다. 32회 때 4문제. 이를 보고 뭐라 할 수 있죠? 최근에 문재인 현 정부가 지금껏 부동산 정책을 28차례를 계속 정책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반응은 시큰둥하잖아요. 예. 워낙 규제다 보니까. 예. 부동산 시장을 못 잡았잖아요. 예. 그런 게 반영이 되듯이 30배, 31회 때는요, 먼지가 팍팍 쏟아졌잖아요. 아마 올해 시험도 이제 정부가 바뀌잖아요. 예. 오늘 선거일이니까 내일 보면 결론 나오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또 새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예. 이제 규제보다 완화 쪽으로 푸는 흐름은 어느 후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적에 정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올해 시험은 내 문제가 안 나와. 예. 최소한 내에서 문제 나와야 돼. 다음에 4장 부동산 투자론. 괄호 적어줍니다. 6에서 7 적어주고 6, 7문제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역시 제목에다가 별표하시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30회 때 7문제 나왔고 30회에 이런 적이 없어요. 택도 없이 3문제밖에 안 나왔네요. 예. 말도 안 돼요.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32회 때 6문제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전화기 볼까요? 30회 때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왔고 31회 때 2문제 나왔고 32회 때 2문제 나왔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항상 계산 문제가 2-3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2-3문제. 2-3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한 문제는 풀어야 돼요. 한 문제는 포기한다 치더라도. 잘 보세요. 자, 최근 3년 동안에 공통 분모가 안 보여요. 화폐, 시간가치, 화폐, 시간가치, 화폐, 시간가치. 이게 최근 패턴이야. 그래서 최근 시험은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가 계속 묻고 있구나.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전부 다 30회 때 비율 분석법, 31회 때 수익성 지수, 32회 때 투자 분석 기법. 얘들이 바로 투자 분석 기법에서 계산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투자론 하게 되면 6, 7문제 일반적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5장 부동산 금융 괄호 5에서 6 적어주고요. 뒤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제목에다가 별표. 핵심 단어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30회 때 5문제가 나왔죠. 31회 때 4문제, 32회 때 6문제. 주로 뒤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 있죠. 31회 때 대출 가능금액 LTV나 DTI 주면서 대출금 구하시오. 또 원리금 균등상환. 32회 때는 원금 균등상환. 금융화 계산 문제 이것밖에 없어. 이 이상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패턴만 계산 문제를 준비하시면 돼요. 또 30회 때 볼래요. 30회 때 보니까 항목 5개 있죠. 5문제 중에서 네 번째 보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나왔는데 최근 2년 동안 안 나왔잖아.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출제원들은요. 낼 때가 됐네. 그래서 원래는 리츠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6장 개발 관리로입니다. 그게 목차가 4가지죠. 1번 이용활동, 2번 개발활동, 3번 관리활동, 4번 마케팅 활동입니다. 이용활동은 괄호 안 쓸게요. 왜? 0, 0, 0. 최근에 계속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용활동은 제가 계속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7월달, 8월달 문제 풀이 들어가면 그때 설명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활동은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 매달마다 설명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이거든요. 나중에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목차 2번 부동산 개발입니다. 괄호 2 적어주고 보통 두 문제 안팎입니다. 30회 때 한 문제, 31회 때 세 문제, 32회 때 두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 문제가 일반적이고요. 3번 관리활동 괄호 1을 적어주고 한 문제가 일반적인데 30회 때 두 문제 나왔고 31회 때 한 문제, 32회 때에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것은요. 올해는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거의. 최근에 관리활동은요. 계산 문제가 또 출제인데 좋아하거든요. 비율임대차, 비율임대차 계속.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쉬웠는데 지금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관리는요. 계산 문제, 비율임대차가 나온다면 최근 문제는 경향이 좀 중급 이상이다. 그러나 관리는요. 이론 문제가 나와준다면 그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 원래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기분 좋게 득점을 하시면 돼요. 4번 마케팅 활동입니다. 괄호 1을 적어주고 한 문제가 나오죠. 30회 때 안 나왔고 31회 한 문제, 32회 때는 두 문제가 나왔죠. 얘는요. 한 문제가 일반적이니까 원래는 이제 다운돼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도 한 문제점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편 내려가죠. 감정평가로입니다. 괄호 적어줍니다. 6에서 7, 6문제, 7문제가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목차가 3개로 줄였는데요. 1번이 감정평가 총론. 분량 많습니다. 2장 3방식. 3방식은 제가 2월 마지막 1, 2월 과정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거든요. 3방식. 그리고 3장이 감정평가 규칙과 분석하기 공시도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그러면 30회 때 6문제, 31회 때 7문제, 32회 때 6문제, 6문제, 7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패턴을 봐야 됩니다. 그럼 2장 보니까 3방식이 계속 3문제, 3문제, 3문제. 그런데 항상 최근 시험은요. 3문제 가운데서도 계산 문제가 둘. 3방식 계산 문제가 최근에 계속 뵀더니 2문제씩은 묻고 있구나. 그러면 32에 볼까요? 계산 문제가. 수익가격 나왔죠. 공시지가 기준법 나왔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도요. 연타로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얘는 일단 약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가격 공시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원래 패턴은요. 다시 안 나온 거. 원가법이나 또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럼 이제 원가법 하게 돼. 원가법. 원가법에서 보았을 때 얘는요. 계산 문제가 딱 3가지예요. 3가지. 첫 번째는요. 제조달 원가 계산 문제. 두 번째는요. 정액법 계산 문제. 정액법은 제가 지난주 설명드리면서 CRNN 들어보셨죠? 그럼 다 풀 수 있다. 다음에 정률법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정액법 1등, 2등 제조원가. 얘는 딸랑 한 번 나와서 29회 때. 얘는 이제 다시 말하면 가볍게 보시면 돼. 딱 한 번 나온 거는 비중이 작으니까요. 예. 결국 원가법 하게 되면 요거 아니면 요거 준비하면요. 한 문제가 아주 유력합니다. 다시 목차 볼까요? 자, 3방식을 보았고, 그리고 또 비중가격, 그죠? 별도로 비중가격.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격 구하시오. 이런 계산 문제. 원래 같은 경우는 얘랑 얘만 준비하시면 거의 뭐 준비가 저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차를 보게 되면 3방식 보았고요.
1장과 3장 비교하죠. 자, 1장 총론이 30회 때 한 문제, 지역개발 분석. 31회 때 안 나왔어요. 32회 때 지역개발 분석 한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최고 시험은 자꾸만 지역 분석과 개발 분석을 묻고 있네. 유혈점은요, 총론 파트는요, 분량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과거에는 여기서 늘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시험은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패턴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얘가 적게 나올 만큼 3장에서 규칙이나 공시지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이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최근 시험은 계속 지역 분석과 결 분석만 물었네. 올해 시험은요, 부동산 가격 재원칙. 재원칙도 중요하거든요. 얘가 안 나오고 있잖아. 원래는요, 재원칙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게 되면요, 적중률이 아주 높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총론 파트는 두 가지야. 지역 분석, 결 분석과 가격 재원칙인데, 재원칙이 계속 안 나왔잖아요. 제가 숙제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재원칙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총론 파트는 항상 지역 개발 분석과 재원칙만 준비하시면 거의 제대로 된 공부가 돼요. 원래는 재원칙 비중을 높이시고, 3장 감정평가 규칙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러면 이제 30회 때 두 문제 나왔고, 31회 때 세 문제, 32회 때 두 문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3년치를 보게 되면, 자,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자,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도 제가 대충 짚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아시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수능 준비에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봐요. 자, 별표 증거하고요. 다음에 전화기억 계산 문제죠. 참고로 샵 표시로 구분합니다. 계산 문제. 그러면 제가 핵심 파트, 별표 친 게 5개 파트입니다. 첫 번째가 수요 공급 이론.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네 번째가 금융 파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감정 평가입니다. 별표 5개입니다. 그러면 예외 없이 이 5개 파트, 핵심 파트죠. 여기서 우리 시험은 아무리 적게 나와도 25개 나옵니다. 에서 몇 문제? 30문제 사이에요. 그래서 거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 많은 문제가 5개 파트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로만큼은 요 5개 파트만 제대로 공략한다면 제대로 된 여유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항상 5개 파트를 집중하시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이 중에서 감정평가가 어쩌죠? 6문제, 7문제 나오잖아요. 투자에서 6문제, 7문제 나와요. 사실은 5개 파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투자와 감정평가야. 근데 제가 알거든요. 투자 약해. 감평은 완전히 구멍이야, 수험생들이. 이 중요한 데도 2개 빠뜨려버리면 꽝이지. 시험 완전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 파트 하면 얘도 항상 우리 표준목차에서는 15% 내겠다. 항상 6문제, 7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설렁설렁 넘어가게 되면 늘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런 파트만큼은 가장 또 빈도 높게 출시되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렵다고 게을리하고 강의도 안 듣고 복습도 안 하고 자꾸 학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계산 문제예요. 자, 계산 문제는 최근 3년치 30회, 31회, 32회. 여러분들이 표를 받았으니까 한눈에 비게 될 거예요. 자, 30회 때는 자, 전화기가 전부 몇 개입니까? 9개죠. 9문제. 31회는요. 역시 9개. 32회 때는요. 10개. 자, 최근 시험은 계속 9문제, 10문제야. 올해도 예배가 없어요. 9문제, 10문제. 변함없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또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안 풀어, 문제를. 안 풀어요. 공부를 전부 다 엉터리로 하고 엉터리로. 이렇게 중요한데. 또 이 벽을 넘겨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요. 상급 문제, 중급, 하급 문제겠어요. 자, 9문제, 10문제를 잡았을 때 요즘은요. 이제 학교론도 계산 문제는 이제 레벨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높아집니다. 왜? 잘 푸니까 학생들이. 점점 까다롭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계산 문제 여러 개 잡았을 적에 무조건 반은 버리고 반만 풀자. 반타작입니다. 여러분 마음 비우시고 반만 푸시면 돼요. 그 반도 풀지 않고 계산 문제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좋은 결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계산 문제만큼은 4문제에서 5문제 반타작이잖아요. 요건 내 실로 풀게 되면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반타작을 전제로 했을 때, 자, 이 흐름에서 주로 옛날에는요, 상급 문제가 1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요즘은 2문제 나와. 요즘은요. 나머지가 뭐지? 중하급 문제잖아요. 그럼 중하급 문제가 나머지 7문제나 8문제가 돼요. 얘는 무조건 버리세요. 내가 공식 암기했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는 버려야 돼요. 왜 버립니까? 상급은요. 계산 문제 1문제 푸는데 10분 더 걸리거든요. 그 시간에 쉬운 거 10문제 풀지.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라면 깨끗하게 버리시고요. 깨끗하게. 나머지 중급, 하급. 여기에서 4개는 따고 들어갑니다. 4개. 따고 들어가면 아주 안전빵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계산 문제 빼고 여기서 이론 파트에서 여러분들은 60점을 확보해야 됩니다. 합격 60점. 계산 문제 반타작에 딱 하면 10점이죠. 4문제면. 10점 따고 들어가요. 그러면 몇 점? 70점. 이유가 있어요. 만약 계산 문제 약해요. 저 압니다. 사람들 절절매 그냥. 감정이니까 약해요. 투자 약해요. 하는 순간 확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파트만 극복하게 되면 70점은 문제가 없게 말입니다. 계산 문제, 몰라. 약해요. 이름마저도 이게 약해져 버리면 결코 좋은 뉴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확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전치 문제를 보시면서 5개 파트 중에 특히 투자와 감백만큼은 좀 더 집중하시고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또 꾸준히 연습하셔가지고 이것도 반타작은 하자. 이렇게만 따라와 준다면 여러분들은 70점 전략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기출문제 분석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자, 기본서 봅니다. 첫 페이지. (3페이지죠) 3페이지 보시면 자, 부동산 학이 나와요. 제가 1월달, 2월달 설명을 일부러 안 했어요. 왜? 출제 빈도가 약하니까. 요 파트는요, 원칙은 출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요, 시험 공고를 낼 때 표준 목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 몇 문제 내겠다. 빠져 있어요. 얘는 안 나오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 과목을 매달마다 공부한다. 매 과정마다. 이것도 엉터리 공부입니다. 일단 안 나오는 게 원칙인데, 근데 왜 공부합니까? 그래도 나오니까. 자, 그러면 참고로 기본서를 보기 전에 제가 1월달 첫 시간에 기출표 있잖아요. 요거 내드린 적 있어요. 또 이 중에 없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동강 듣는 분들도 요 기출표가 없는 분이 많으실 거야. 예. 그러면 요 파트는요, 없다 하게 되면 또 자꾸 찾기도 어렵고 하니까 혹시나 없다 하게 되면 제가 오늘 새벽에 제 카페에다가 다시 요사를 올려놨거든요. 한 장만 다운받으시면, 출력받으시면 돼. 예. 그러면 카페가 어딥니까? 그러면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출표 받았죠? 기출표. 예. 요 보게 되면 뒷페이지에 작은 네모 있죠? 카페 그 주소 2개 있잖아요. 예. 그거 보고 찾으시면 쉽게 자로 오늘 새벽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출표를 봅니다. 기출표를 보시면 네모 1번 제1편 총론인데요. 목차 1번 부동산 학이 별로 안 나왔잖아. 볼까요? 까만 세모 학에 대한 개설 문제가 10회 때 19회 때, 학의 접근 방법 10회 때, 학문제 성격 15회 때, 학의 지도 이념 10회 26. 몇 번 안 나왔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 학입니다. 자, 학은 기출표를 보니까 그동안에 32일 동안에 얘는요. 자, 까만시모 분석했죠? 10회 때, 15회 때, 19회 때, 26회 때. 이렇게만 출제되었어요. 그럼 패턴이 보이죠? 5년, 4년 차, 7년 차. 이제 학에 대해서는 아주 가끔, 한 5, 6년마다 가끔씩 묻거나. 근데 이 흐름은요, 15회 때입니다. 여러분들, 소문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15회 때 시험이 정말 어려웠다. 들어보셨죠? 그죠? 15회 때. 정말 어려웠어요. 얼만큼 어려웠냐면요. 1차 2과목, 2차 4과목, 전과목이에요. 정말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보통 상중하로 치면 상급 문제가 20, 30% 되거든요. 근데 15회 때는 모든 과목이 상급 문제가 60%, 70%예요. 문제가 얼마나 긴지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시급해 그냥. 그 당시에 민법 결론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민법 교수가 시간 딱 재놓고 푸니까 한 65점밖에 안 나와요. 선생님 풀어도. 그때 민법은요, 사실보다 더 어려웠어. 말도 안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마다 모든 과목 스승들이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아니, 출전이 시험 어렵게 되는데 왜 스승이 도망다녀야 됩니까? 왜? 못 가르쳤다면서요. 어려운 과목은 스승이 요거도 먹거든요. 그 스승 책임도 아닌데. 모든 선생이 도망다니기 바빴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15회 때는 얼만큼 어려웠냐면 15회 때 약 24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합격자는 적어도 10%만 잡아도 24,000명 돼야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8명이 합격했어요. 예. 그러면 시간 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200명이 시험 치면요. 한 명이 합격해요. 200대 1입니다. 그게 15회 때 분위기라. 200대 1. 그러면 강남, 종로, 노량진 기본 학생이 다 200이 넘잖아요. 200 같으면 빼곡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붙어. 1등만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한 학원마다 한 명, 두 명 되는 게 15회 때 시험이었습니다. 예. 엄청났거든요. 예. 기가 막힌 시험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실무하시다가 자격증은 다 그런 거 없잖아요. 15회 시험자가 서면 그 사람은 인간 취급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주 괴물이야, 괴물.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난리 났어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합니다. 서울 올라와서 데모하면서. 데모했어요. 정부 청사 모여들고, 과체를 모여들고, 돌도 던졌습니다. 일선도 깨졌어요. 게다가 이 피켓 들면서요. 여기다가 출제 이름 적어가지고, 누구누구는 물러가라 화행시도 막 하면서 난리 났거든요.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아, 분위기 심각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6개월 뒤에 5월 말입니다. 15회 추가시험을 쳤거든요. 추가시험. 그때 추가시험 치면서 3만 명 넘게 뽑았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뽑다가 몇만 명 뽑다가 말이지. 우리 시험은 너무 들쭉날쭉해. 형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어렵다 보니까 데모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때 정부가 발표합니다. 아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점 하더라도 한 문제 푸는데 1분에 1분, 그럼 40분. 40분입니다. 마킹도 해야 되겠지. 시간 더 드릴게요. 이때부터 이제 50분입니다. 10분을 더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필리를 봐줍니다. 또 이때부터 책이 없는 거 절대 안 낼게요. 표준 목차. 이때부터 표준 목차가 나와요. 목차마다 어떻게 내겠다고. 책에 있는 것만 내겠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표준 목차가 나오면서 15회 때 표준 목차 보게 되면 부동산 학은요. 없어. 표준 목차에. 그럼 안 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회 때 나왔잖아. 26회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학은요. 일단은 예외적으로 한 번만 공부하시면 돼. 자, 그래서 학은 교재는 3페이지죠. 자, 학에 대한 이 상세한 내용들은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